자, 지금 무대 위에서 준비를 하고 계시는 멋진 분이시죠? 하모니카 연주부터 식전 공연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무등산은 서석대, 서구에는 서대서 출판 기념회 식전 축하 공연 함께 할 텐데요. 밖에 계신 분들은 안으로 들어오셔서 앞좌석부터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무대를 이끌어 주실 텐데요. 자기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예, 저는 전 안중근 기념사업회 광주 전남 지부장을 맡았던 김진환입니다. 우리 서대석 작가님의 오늘 출판 기념회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그러면 공연 이끌어 가겠습니다. 하모니카 연주 여러분 큰 박수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직 행사장 안으로 들어오지 않으신 분들은 행사장 안으로 들어오셔서 모두가 식전 축하 공연부터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더불어서 소지하고 계신 휴대전화는 꼭 진동으로 전환해 주십시오. 박수로 함께 할게요. 제가 연주할 첫 번째 곡은 광야에서입니다. 우리 모두 남도에서 평양을 거쳐 내년에는 꼭 개마고원에서 함께 트레킹을 하는 이런 희망을 가진 꿈을 꾸어가면서 연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안 나와요?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멋진 하모니카 연주를 해주셨어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감성적으로 또 연주를 해주셨어요. 정귀한 대금 연주자셨습니다. 아무 말이 없구나. 스치는 바람 소리뿐. 험난한 세월에도 쓰러지지 않았구나. 새인봉의 새소리, 거덜공의 물소리, 지친 영혼 어루만져주는 그대 이름 부동산. 그대 이름 부동산. 아무 말이 없구나. 한 걸음 또 한 걸음, 작은 돌멩이 하나도 쓰다듬고 싶구나. 바람째 발길 따라, 머리는 선 따라 그의 사랑 찾아 헤맨다. 그대 이름 부동산. 그대 이름 부동산. 아무 말이 없구나. 불꽃들의 미소뿐. 고난의 역사에도 흔들리지 않았구나. 서석대 구름바다, 장불재 억새바다, 너를 보면 가슴이 뛴다. 그대 이름 부동산. 그대 이름 부동산. 너를 보면 가슴이 뛴다. 그대 이름 부동산. 감사합니다. 서 계신 분들 앞서서부터 앉아주세요. 세월이 갈수록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하고 싶은 일들은 너무나 많다. 오늘 또 나는 길을 나선다. 가는 세월 두렵지 않다. 인생이 그런 거지. 죽는 날까지 나는 나답게 살고만 싶다. 세월의 눈보라 닮아가선데도 변함없는 모습을 봄날 버티네. 그렇게 살리라. 세월의 산 넘어 신명나게 살고
있었네도 변함없는 모습으로 공양해 보시네 그렇게 살리라 세월의 산 넘어 신명하게 살고 싶다 그렇게 살리라 세월의 산 넘어 서구에서 살고 싶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무등산은 소속대 서구에는 서대석 저자님께서 입장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너무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멋진 출판 기념회를 시작을 할 텐데요. 정말 뒤편에서 우리 저자와 기념 촬영을 하고 싶으셔서 오래오래 기념 촬영이 이어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출판 기념회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지금부터 전남 광주 특별시의 행정수도 우리 서구의 든든한 버팀목 서대석 저자의 무등산은 서석대 서구에는 서대석 출판 기념회를 힘차게 열어보겠습니다. 먼저 경건한 마음으로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정면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앉은 채로 예를 표해 주십시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서대석 저자의 새로운 여정을 응원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먼저 한 분의 축사를 듣고 가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을 지역위원장이시며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 위원장이신 양부담 국회의원님께서 바쁜 일정으로 인해서 먼저 축사를 하신다고 하니까요. 배려의 마음으로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 반갑습니다. 4시에 정각 시작했으면 저를 배려 안 하더라도 순서가 됐을 것인데 워낙 우리 서대석 청년이 인기가 좋아가지고 사진 찍으려는 분들이 많아서 늦어도 기분이 나쁘지 않고 좋습니다. 근데 제가 또 다음에 행사가 있어서 먼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대석 청장님은 제가 2022년에 정치하려고 서구에 내려왔을 때 아마 한 달도 안 돼서 뵀을 겁니다. 서대석 청장님 뵀는데 그때부터 저에 대해서 많은 도움을 줘서 제가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서구에 와서 정치하신 분들을 여러 분을 만났어요. 제가 여기 서구에서 정치한 지가 지금 4년이 넘었는데 가장 저를 공손히 하신 분이 누군지 압니까? 서대석. 나는 이렇게 저를 공손히 하신 분 본 적이 없어요. 서구에서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에서도 본 적이 없어. 이 말씀은 이 말은
가식적으로는 90도로 한두 번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서대석 청장님은 볼 때마다 저를 공손해요. 이것은 본인의 내면의 세계가 주민을 섬기는 마음이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아주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정말 존중받아야 될 점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아주 책 제목도 잘 땄더라고요. 서구현, 서대석, 광전, 서석대. 아마 입석대도 될 거예요. 그때. 그래서 우리 이 책을 통해서 이 책에 보면은 우리 서대석 청장님이 어떠한 서구를 그리려고 하는 건지, 어떠한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지 잘 나왔을 것입니다. 잘 읽어보시고, 오늘 오신 분들은 집에 갈 때 차 타고 올라가지 말고 호주머니 탈탈 털어서 돈 다 털어서 책 많이 사고 가세요. 예. 자, 우리 서대석 청장님 앞길에 서석대 같은 서운이 있기를 빕니다. 제가 서대석 하면 여러분들은 믿는다, 지지한다, 파이팅 한번 봅시다. 서대석 믿는다, 지지한다, 파이팅! 감사합니다. 네,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위원장이시며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위원장이신 양분원 국회의원님께서 이렇게 따뜻한 축사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우, 오늘 열기가 아주 대단하네요. 뒤편에 계신 분들도 앞좌석으로 오셔서 자리에 착석해 주시고요. 이렇게 무등산에 서석대, 서구에는 서대석 책을 들고 이렇게 함께 해주신 양분남 국회의원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의 순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 서대석 저자의 새로운 여정을 응원하기 위해서 정말 귀한 분들께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셨습니다. 가장 먼저 오늘 이 자리를 빛내주신 귀한 분, 어떻게 보면 오늘 서구의 주인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우리 서구민들 많이 와주셨는데요. 서구민들 함께 해주셨습니다.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서구를 든든하게 지켜주시는 서구민들 너무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내빈 소개는 RVRP는 제일 마지막에 소개를 해드리면서 내빈 소개 함께 하겠습니다. 영상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먼저 대한노인의 광주시 회장이신 정광영 회장님, 그리고 대한노인의 서구회장이신 안태풍 회장님 함께 해주셨는데요. 박수 부탁드립니다. 인사하셔도 됩니다. 네, 정광영 회장님께서도 인사해 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실보위원장이신 박찬일 위원장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전 서구의 의장님들께서 함께 해주셨는데요. 함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전 서구의 오향석 의장님, 전 서구의 장재성 의장님, 그리고 전 서구의 박종욱 의장님, 전 서구의 오광규 의장님, 전 서구의 고경애 의장님 자리를 빛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대한의사회 광주시 회장이신 최정석 회장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대한약사회 광주시 회장이신 김동균 회장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요식업협회 광주시 회장이신 이은혜 회장님, 그리고 요식업협회 서구주 회장이신 김정균 회장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계시면 일어서서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르게 살기 광주시 회장이신 이서구 회장님, 네, 새마을 서구 회장이신 배창숙 회장님, 주민자치 서구 회장이신 이부분 회장님, 생활체육 서구 회장이신 정중류 회장님께서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광복회 광주 지부장이신 고욱 지부장님, 5.18 공로자유 회장이신 임용상 회장님, 5.18 미투아운동 부상자 회장이신 신극정 회장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박수 주세요. 광주 기독교 교단 협의회 회장이신 정석윤 목사님, 강규 목사님, 문희성 목사님, 강정훈 목사님 자리를 빛내주셨습니다. 일어서서 인사 부탁드립니다. 불교연합회 관음사 주지이시죠? 소문스님, 원여사 혜청스님, 소원정사 부계스님, 부감사 수사스님, 불교 신도회장이며 불교방송 최가별 사장
회장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천주교 구영대 신부님, 송종명 신부님, 박공식 신부님께서도 함께해 주셨는데요.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미술관장이신 윤익관장님, 미술인협회 광주시 회장이신 이병호 회장님, 금서 정광주 성사님께서도 함께해 주셨는데요. 일어서서 인사 부탁드립니다. 양동시장 상윤회장이신 김용목 상윤회장님, 주식회사 복회상가 대표이신 손중호 대표님, 복회상가 상임회장이신 이창호 회장님, 전통시장 광주시 상윤회장이신 민경본 회장님, 상무금요시장 상윤회장이신 김한호 회장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일어서서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한 분 한 분 꼭 소개를 해달라고 해서 이렇게 소개함을 너그러운 마음으로 양해 부탁드리면서 함께 가겠습니다. 전남대 총장이신 이금대 총장님, 전남대 병원장이신 정신병원장님, 전남대 총동창회장이신 유혜경 총동창회장님, 제광순천 중고 총동회장이신 이병회 회장님, 제가 보성향후회 회장이신 박창순 회장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계시면 일어서서 인사 부탁드립니다. 장애인총연합회장이신 김영순 회장님, 지체장애인협회 광주시 회장이신 남한우 회장님, 서구주 회장이신 김희상 회장님, 남구주 회장이신 김상섭 회장님, 동구주 회장이신 김기환 회장님, 북구주 회장이신 김병규 회장님, 장애인 종합지원센터 대표이사이신 장상습 대표이사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남도일보 김선남 부회장님, 광주메일의 이경수 대표님, 무등미디어 조덕선 회장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전 광주 상공예술 회장님, 럭키사람 박흥석 회장님 자리하셨나요? 네, 서광 회장 겸 중앙공원 국가도시정원 추진위원장이신 윤풍식 회장님 함께해 주셨는데요. 박수 부탁드립니다. 광주 세무상 회장이신 김성우 회장님, 공인중개사협회 서구지 회장이신 전혜경 회장님, 산림조합 박인종 조합장님, 자동차 정비협회 서구회장이신 이대식 서구회장님, 곰들이공사당의 박용구 회장님 오셨으면 일어서서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우리 이정선 광주광역시 교육감님 자리를 빛내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이신 서대섭 저자님을 소개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런 행사에서 가장 어려운 게 예비인 소개지 않겠습니까? 제가 앞서서도 가장 귀한 VIP를 제일 마지막에 소개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이정선 교육감님 이 자리 빛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서구민 여러분들 너무 멋지십니다. 혹시라도 받으신 분이 계시면 제가 받아서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요.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즐기는 자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예빈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오신 예빈들께서 하나같이 입을 모아서 하시는 말씀이 있죠. 아마 여러분들 다들 잘 아실 겁니다. 서대서기 하면 다르다. 통합특별시의 중심은 서구다. 이런 덕담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먼저 이정선 광주광역시 교육감님의 축사부터 청해 듣겠습니다.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출판 기념회 축하드립니다. 아마도 저를 제일 먼저 축사를 시키는 이유는 저희 광주교육청이 서구에 있습니다. 100% 서대섭 청장님이 되실 것 같은데 이 잘 보여라고 저희 먼저 이렇게 자리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서대섭 청장님은 저하고 몇 가지 공분모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광양이라고 하는 데서 났어요. 그런데 학교를 순천에서 나왔습니다. 광양에서 그 당시에 최고로 좋은 그쪽 지역의 학교가, 고등학교가 지금도 좋은 학교입니다만은 순천고등학교입니다. 순천고등학교 교과는 그냥 지역의 자랑이 아니라 교과 끝에 나라의 자랑이다라고 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굉장히 자부심이 강한 고등학교가 순천고등학교인데, 광양에서 순천고등학교를 가려면 중학교에서 어지간히 공부를 잘해갖고는 못 갑니다. 과거에 서중이 읽고 나오던 거하고 비슷하게 동부 육군에서는 순천고등학교가 최고의 학교 중에 학교였습니다. 우리 서대석 청장님은 그 학교를 나왔고요. 저는 그 학교를 못 가고 후기 고등학교인 매산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서대석 청장님을 볼 때마다 늘 저는 주눅이 듭니다. 왜 우리 학교보다 좋은 학교 나온 사람한테는 좀 꿀리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대석 청장님 이 사진 봐보십시오. 얼마나 자신감 있는 사진입니까? 포근한 옆집 아저씨 같으면서도 엄청나게 자신감이 있는 그러한 사진이고요. 실제로 4년 동안 서구청장 맡겨놨더니 일 엄청나게 잘했습니다. 그리고 봉사도 그렇게 잘했습니다. 그런데 봉사는 우리 서구청장님보다 청장님과 함께 한 입을 덮고 사시는 사모님이 봉사는 더 잘했어요. 떼아표 때도, 또 불이 나가가지고 탄 집에도, 또 연탄 배달에도, 급식 봉사에도 어디든지 가면은 안 나타난 데가 없는 데가 우리 서대석 청장님의 사모님입니다. 이렇게 봉사를 날마다 몸으로 하고 가니까 집에 가면 파김치가 되어버린다네요. 얼마나 아내 사랑이 극진했던지 다음날 쌩쌩해가지고 다시 봉사하러 우리 사모님이 나오곤 하셨습니다. 그런 두 분이 꿈꿔가는 서구, 그리고 대한민국의 이번에 광주 전남이 통합돼서 중심이 되는 이 서구가 서대석 청장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어갈 것인지 꿈꾸는 것만으로도 우리를 기쁘게 합니다. 꿈꾸는 것만으로도 우리를 가슴 뛰게 합니다. 정말로 무등산에 서석대가 있고 광주에 서대석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무등산에 서석대가 있고 광주 전남에 서대석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시면 박수 크게 한번 보내주십시오. 뭐니 해도 정치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여러 주민들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정말로 잘 못할 때도 사랑 주시고 잘할 때는 더 큰 박수 쳐주시면 본인이 위치를 잊어버릴 정도로 열심히 하십니다. 특별히 우리 서대석 청장님은 겸손하기까지 하기 때문에 조금 전에도 90도로 꺾어서 절하는 거 보셨죠? 이 겸손하기까지 하기 때문에 분신을 해서 온 힘을 다 바쳐서 헌신적으로 일을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 많이 해주실 거죠? 사랑해 주실 분은 서대석 청장님을 위해서 박수 한번 다시 쳐주십시오. 그리고 양분남 의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뭐니 해도 출판기념회에는 책이 많이 팔려야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책 몇 권씩 사셨는지 모르겠지만 집에 들고 가기 힘들 정도로 만씩 좀 사가서 주변에 있는 옆집 주민들에게도 나눠주시면서 좋은 책을 함께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대석 청장님이 가시는 길에 모두가 우리가 박수치면서 환영해 줄 때 정말로 원하고 뜻하는 꿈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습니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정선 광주광역시 교육감님께서 아주 따뜻한 축사를 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광주광역시 동구 남구갑 지역위원장이신 정진우 국회의원님과 더불어민주당 호남발전 특별위원회 이병훈 상임수석 부회장님께서도
오늘 함께해 주셨는데 바쁜 일정 관계로 빠르게 가셨습니다. 오늘이 굉장히 길일이라서 행사가 곳곳에 많이 겹치죠. 자, 이렇게 해서 한 분의 축사로 마무리를 하고요. 많은 분들이 오늘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또 축하 영상까지 함께해 주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최고위원, 그리고 김영배 국회의원님, 그리고 김종호 국회의원님, 우상호 국회의원님, 서영석 국회의원님, 조인철 국회의원님께서 축하 영상을 보내오셨거든요. 여러분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문정복입니다. 서대석은 광천동 들불야 출신입니다. 5.18 광주항쟁의 정신, 들불 정신과 광주 정신을 단 한순간도 잊지 않고 가슴 깊이 새기며 정치의 길을 걸어온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출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서대석의 진심 어린 걸음이 더 많은 시민들에게 빛과 용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회의원 김영배입니다. 서대석 전 구청장님의 출판기념회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서대석 형님은 오랜 기간 동안 민주화운동을 하셨을 뿐만 아니고 우리 지역에서도 정말 많은 일들을 해내셨습니다. 이제 새로운 꿈을 꾸는 그의 눈빛을 보면서 새로운 대한민국, 새로운 광주를 꿈꾸게 됩니다. 서대석 화이팅! 서대석의 친구 김해시을 국회의원 김정호입니다. 제가 평소 존경하고 참 사랑하는 서대석 전 광주광역시 서구청장님의 무등산엔 서석대, 서구에는 서대석 출판기념회 축하합니다. 대한민국과 광주, 서구의 미래를 위한 서대석 청장님의 힘찬 출발에 큰 응원을 보냅니다. 무등산엔 서석대, 서구에는 서대석 파이팅! 서대석 파이팅! 파이팅! 안녕하세요. 청와대 전 정무수석 우상호입니다. 먼저 서대석 선생 출판기념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서대석 선생은 제가 오래전부터 교류해온 존경하는 선배입니다. 앞으로 이분의 꿈이 잘 연결해서 국민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오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분들이 도와주시고 관심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부천시가 국회의원 국민비타민 서영석입니다. 민선 7기 광주 서구청장을 역임하시고 광주시당 부위원장으로서 광주 시민과 당을 위해 왕성한 활동을 이어가고 계신 서대석 전 청장님의 출판기념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변함없이 뜨거운 열정으로 광주와 시민을 위한 길에 큰 역할을 해주시기를 응원드리며 앞으로의 행보에도 변함없는 응원과 지지를 보냅니다. 서대석 화이팅! 화이팅! 반갑습니다. 광주 서구갑 국회의원 조인철입니다. 서대석 전 서구청장님의 출판기념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번 책은 청장님의 그 치열한 경험과 고민, 그리고 사람을 향한 진심이 담긴 기록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대석 청장님의 출판기념회를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함께하신 모든 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서대석 화이팅! 네, 정말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축하 영상을 보내주셨습니다. 너무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앞서서 내빈 소개에서 소개를 하지 않은 분들도 계십니다만 광주시 의회 의원님들 그리고 서구의회 의원님들께서도 오셔가지고 뒤편에 또 서 계시는 모습, 함께해 주시는 모습이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 서구의 큰 일꾼 서대석 저자를 영상으로 함께하겠습니다. 무등산은 서석대가 있고 광주 서구에는 서대석이 있습니다. 시민들이 지어준 이 정겨운 별명은
저에게 서구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라는 준엄한 명령과도 같았습니다. 오늘 그 약속의 기록을 여러분과 나누려 합니다. 광천동의 좁은 골목과 양동시장의 주먹밥 정신은 우리 서구의 뿌리입니다. 80kg 쌀가마니를 자전거에 싣고 돌고개를 오르며 흘린 땀방울은 주민들의 고단한 삶을 몸소 배우게 한 가장 큰 스승이었습니다. 서구의 역사는 곧 우리 이웃들의 삶 그 자체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큰 내일로 나아갑니다. 수십 년간 도심 발전을 가로막았던 마릅동 탄약고와 공항 부지는 단순한 빈터가 아닌 광주의 미래를 책임질 거대한 녹지축이자 스마트시티로 거듭날 것입니다. 장벽을 허물고 숲을 세우는 일, 서구의 지도를 새로 그리겠습니다. 가장 좋은 복지는 이웃이 이웃을 돌보는 것입니다. 전국 최초의 통합 돌봄은 서구를 대한민국 복지의 표준으로 만들었습니다. 육교를 없애 사람이 걷기 편한 길을 만드는 것처럼 행정의 문턱을 낮춰 단 한 명의 시민도 소외되지 않는 따뜻한 공동체를 완성하겠습니다. 서구를 알면 광주가 보입니다. 늘 당신 곁에서 광주의 중심 서구를 위해 당당하게 걷겠습니다. 서구에는 항상 서대석이 있습니다. 네, 이럴 때 박수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우, 영상을 보니까 아주 짧지만 그래도 합축적인 내용이 이 영상 속에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영상 잘 보셨죠? 네. 서 계신 분들은 지금 좀 자리를 채워서 앉아주시면 더욱더 분위기가 따뜻하고 좋을 것 같습니다. 서 계신 분들은 중간에 비어있는 자리에 오셔가지고요. 자리에 착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의 주인공을 모실 차례입니다. 80kg 쌀가마니를 메고 돌고개를 넘던 그 끈기, 전국 최초 통합 돌봄을 성공시킨 그 열정, 이제 30조 원 예산에 전남 광주 특별시를 리드할 우리 서구의 큰 일꾼 저자 서대성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저자가 입장할 때 여러분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요즘에 매번 한 지난 12월 달부터 지금까지 아마 2월 달까지 토요일, 일요일이면 거의 한 7, 8군데씩 출판 기념회를 다녀야 될 정도로 출판 기념회가 난무까지는 아니고 하여튼 여러 차례 열리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국회의원님들은 모두가 다 다니셔야 되고, 또 아까 오셨던 우리 양분남 의원님 같은 경우는 시당위원장이시니까 여기저기 다 다니셔야 되고, 또 광주 전남이 통합된다 하니까 전남까지 가셔야 되고, 그래서 하루에 여러 차례 출판기념회를 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저까지 이렇게 폐를 끼치게 돼서 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나마 조금 덜 폐를 끼치겠다고 금요일 날 오후에 했더니 또 일부에서는 왜 금요일 날 하냐, 퇴근 시간이 아닌데 어떻게 나보고 오란 말이냐, 그래서 또 지탄도 듣기도 하고, 또 제 아내는 그렇게 남들처럼 보통 하던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지 왜 특별하게 해가지고 그렇게
남에게 폐를 끼치냐 뭐 이런 지천도 듣고 뭐 이렇습니다. 네, 어떻든 출판기념회에 오셔서 같이 격려해 주셔서 정말 고맙고요. 정치인들은 평소에 좀 출판기념회를 하지 왜 선거철만 되면 출판기념회를 하냐. 그 시기에 맞춰가지고 왜 그럴 것 같습니까? 평소에 하면은 사람들이 잘 안 올 것 같아서 그렇습니까? 저도 벌써 지금 3번째 출판기념회를 하는데 왜 선거에 임박해서만 출판기념회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정치인이 출판기념회를 하는 이유는 한 3가지 정도 됩니다. 하나는 오늘은 우리가 이렇게 작은 숫자가 모였잖아요. 근데 대부분 세를 과시하기 위해서 출판기념회를 합니다. 1000명 왔으면 뭐 수천 명이 왔다. 뭐 2000명 왔으면 수만 명이 왔다. 이렇게 해서 홍보하고 자기의 정치적 세를 과시하는 것이 첫 번째 이유일지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걸 통해서 언론에 홍보하고 자기가 출마를 선언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게 출판기념회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무엇보다도 선거 자금을 모으는 것이 출판기념회의 가장 큰 목적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실제 제가 출판기념회를 해보니까 2018년도에는 정치 신인이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선거 자금을 많이 모을 수가 없었고 그저 그만저만하게 출판기념회를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2022년도에는 코로나19가 와가지고 출판기념회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출판기념회를 했는데 딱 500부 찍어가지고 정가대로 500부 판매했습니다. 완판했습니다. 근데 적자를 봤습니다. 오늘 또 여전히 출판기념회를 하는데 저 가슴 속에는 선거 자금을 좀 모아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출판기념회를 했습니다마는 실제 그렇게 될 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아마 적자를 보지 않으면 다행이다 싶을 정도로 현상입니다. 이게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이 정치판에도 여전히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은 훨씬 더 많은 출판기념회를 통해서 많은 선거 자금을 모을 수 있고 권력이 없는 사람은 훨씬 더 선거 자금을 모을 수 없는 그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3가지 목적 중에서 2가지는 그나마 달성할 수 있는데 나머지 3번째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판기념회를 하는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드디어 이제 선거를 시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는 의미이기도 하고 또 많은 서구민들에게 그동안에 내가 꿈꿔왔던 서구의 그림을 한 번 더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자리다 싶어서 출판기념회를 갖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오셨을 겁니다. 아마 오셨다 가신 분들 중에서 아까 우리 사회자께서 이야기하셨던 정진욱 의원님이나 우리 조인천 의원님이나 다른 많은 의원님들이 바로 옆에 DJ센터에서 광주 전남 통합과 관련한 설명회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신 이후로 아마 이 자리에 참석 못 하신 것 같고요. 여기 와 계시는 우리 도교 큰 스님이나 해청 스님 와주셔서 정말 고맙고 또 정석윤 우리 교단예비회 회장 목사님도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아왔던 제가 4년 동안 엄청 힘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만나면 너 요즘 뭐하고 사느냐? 너 요즘 어떻게 지내냐? 그렇게 묻습니다. 어떤 분은 전화해도 받도 안 하대. 전화도 없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속이 많이 아픕니다. 당선된 사람이 전화하기는 쉽습니다. 또 당선된 사람이 전화 안 해도 그렇게 이야기 안 합니다. 떨어진 사람에게 왜 전화도 없냐? 왜 전화해도 안 받대? 이렇게 이야기하면 상처난 곳에 소금을 뿌리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가끔 웃으면서
라면도 끓여 먹고 바람과 불도 뜯어 먹고 부서진 석등에 불이나 켜고 산다. 나를 용서하지 못하면 내가 죽는다고. 거짓말도 자꾸 진지하게 하면 진지한 거짓말이 되는 것이 부끄러워 입도 버리고 혀도 파묻고 폐사지처럼 산다. 이게 그렇게 제게 말했던 분들에게 답해주고자 했던 솔직한 심정입니다. 정말 아픕니다. 여러 번 떨어져 본 저의 심장에 어찌 보면 비수를 꽂는 것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극복해내야 되는 것이 정치인이었습니다. 그래 안 하려면 뭐로 정치합니까? 그 아픔마저도 고스란히 제가 감당해야 될 몫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4년 동안 엄청 힘들었습니다. 별거 다 해봤습니다. 그림도 그려보고 나무도 공부해보고 다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제가 선거를 여러 번 떨어졌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여러 번 떨어져 봤습니다. 거의 한 손으로 셀 정도로, 두 손가락으로 셀 정도로 떨어져 봤습니다. 떨어질 때마다 뭔가를 했습니다. 서예도 배워봤고 제과제빵도 배워봤고 쌀 가게도 해봤고 거의 다 안 해본 것 없이 다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그게 정치를 하는 사람의 고스란히 자기가 감당해야 될 몫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민들에게, 저희 서구민들에게 한편으로는 아쉽기도 하고 왜 나를 못 알아줄까 이런 아쉬움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렇게 사랑해줬던 분들에게 제가 보답하지 못한 제 부족함을 탓하면서 제 스스로를 더 담금질했던 지난 4년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책 이야기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책은 대충 대부분이 출판기념회, 정치인이 출판기념회 하는 책은 다 자기가 잘났다고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서구를, 광주를 어떻게 설계해 보겠다, 어떻게 그려 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의 청사진입니다.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공약으로 끝날지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설계하고 있는 게 대부분 정치인들의 책입니다. 제가 쓴 이 무등산엔 서석대, 서구에는 서대석의 책은 별반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냥 우리 서구에서 살고 있는 그저 그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보통 만날 수 있는 그런 책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책들에 대한 내용들은 조금 있다가 우리 사회자하고 같이 북 콘서트를 하면서 재미있게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거듭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와주셔가지고 힘을 주시고 격려해 주신 거 고마운데 6월 3일까지 더 뜨겁게 격려해 주시면 제가 큰 힘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시 한번 저자 서대성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은 가실 때가 아니고요. 이제 카메라 감독님들 무대로 한번 모셔볼까요? 여러분들과 함께 책을 들고 기념 촬영을 함께 할 텐데요. 그리고 북콘서트 알맹이 정말 하이라이트가 남아 있습니다. 카메라 감독님들 지금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십시오. 카메라 감독님들께서는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고요. 자, 책을 높이 들고 기념 촬영을 진행한 다음에 진정한 알맹이죠. 진정한 알맹이 여러분들 부 콘서트를 이어가겠습니다. 모두 한번 일어서 주시겠어요? 일어서 주십시오. 가운데로 좀 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어서 주시고요. 가운데로 스님 가운데로 오셔서 함께 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 계신 분들도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뒤편에 계신 분들은 높이 들면 더욱더 예쁘게 나올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기념 촬영을 한 다음에 제일 따끈따끈한 알맹이 저자와의 북 콘서트가 이어진다는 거 아시죠? 여기는 이제 허리 부분 중간입니다. 자, 여러분
책을 들고 함께하겠습니다. 제가 무등산은 하면 서석대로 외쳐주시고요. 서구에는 하면 아시죠? 자, 무등산은 서구에는 함성 한 번만 외쳐주시겠습니까? 책을 흔들어 주시고요. 너무너무 좋습니다. 역시 대단하십니다. 이제 자리에 그대로 앉아주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부터는 정말 따뜻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시면 조금 사회자인 제가 서운할 것 같아요. 여러분, 함께 가장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 따뜻한 시간을 함께 어울려야지 책 속에 여러분들처럼 우리가 앞서서 서대석 저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정치 이야기가 없습니다. 우리는 재미나고 따뜻한 이야기로 함께 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오셔서 자리에 착석해 주시길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앞으로 오셔서 자리에 착석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책 속의 따뜻한 이야기를 나눠봐도 될까요? 어쩜 이렇게 대단하신 분들이 오셨을까요? 마음속으로 대답을 많이 해주시네. 눈빛으로 대답을 많이 해주셔요. 자, 북 콘서트 시작해도 될까요? 대단하십니다. 자, 우리 서대석 저자님과 제가 이렇게 책을 놓고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우리 서대석 저자님께서 인사 말씀 하셨잖아요. 들으면서 실은 가슴이 뭉클했어요. 시나리오대로 가지 않겠습니다. 너무 가슴이 뭉클했는데 사람이 있잖아요. 넘어지면 한 번 넘어지면 아프잖아요. 두 번 넘어지면 단련이 될 것 같죠? 세 번 넘어지면 더 굳은 살이 붙을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더 아프고 시린데도 이렇게 우뚝 일어서서 우리 소국민 가까이에서 광주 시민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이 용기에 저는 정말 감동받았어요. 여러분도 그러지 않으셨을까요? 그랬다면 박수 한 번만 주십시오. 서대석 저자님과 이렇게 만나면서 너무 따뜻하더라고요. 남자분이 시를 굉장히 좋아하시고 굉장히 또 정적인 분이세요. 그런데 또 카리스마도 있으시고 갖출 걸 다 갖추셨어요. 사모님 너무 좋으시겠어요. 자, 원래 본인이 본인 소개하는 게 굉장히 쑥스럽고 어떤 얘기를 하실지 잘 모르잖아요. 부담을 갖게 되는데 자기소개, 저자의 자기소개를 한번 해주시겠어요? 특별히 제가 저를 소개할 것까지는 없을 것 같고요. 글쎄, 제가 어디서 생년월일부터 쫙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닥 적절치 않아 보이고요. 제가 밖에 사회적인 삶을 살면서 어디서부터 세상을 바라보게 됐냐라고 하는 게 이제 중요할 것 같은데, 제가 79학번입니다. 79년도에 대학을 들어왔는데 79년도에 대학 들어와서 79년도 여름에 광천동에 가서 들불야학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여기 들불야학 하신 우리 형님들도 와 계시고 같은 동료들도 계신데, 들불야학 하다가 80년에 5.18 만났었고요. 그러면서 세상은 나 혼자 사는 게 아니구나. 그때부터 사회적 삶을 살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로부터 이제 묘한 인연으로 이렇게 노동운동도 좀 하게 됐고, 또 5.18 청문회가 있어서 5.18 청문회 준비하면서 묘하게 국회와 인연이 있어서 국회에서 일하게 됐었고,
또 그런저런 인연으로 정당 활동을 하게 되고 뭐 노무현 대통령도 모셨고 이렇게 흘러왔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90년부터 제가 정치판에 발을 담그기 시작했는데 돌이켜보면 한 36년 가까이 정치판 언저리에서 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제가 직접 정치를 해본 것은 지난 4년이었고요. 나머지 기간은 다 옆에서 도움, 스텝 역할을 했었던 건데 그것도 나름대로 의미 있는 기간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 뿐만이 아니고 다른 정치하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소개하라 그러면 엄청 포장해서 이야기하기 좋아하는데 좀 포장할 것도 별로 없고요. 아까 우리 이정선 교육감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산골에서 나가지고 여기까지 왔으니까 그런 대로 비교적 잘 산 삶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남들이 말하면 어쩔지 모르겠지만 제 아내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 하고 싶은 거 다 해보지 않았냐. 만나기 전에, 결혼하기 전에는 네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징역도 살아봤고 국회에도 가 있어봤고 청와대 남들이 가기 어렵다고 하는 청와대도 가 있어봤고 청장도 해봤고 그럼 국회의원하고 장관하고 대통령만 못 해보고 나머지 다 해보지 않았냐. 이제 그만 이 정치라고 하는 게 엄청 힘든 일입니다. 사실은 얼마나 힘든 일이냐. 노무현 대통령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정치하지 마라. 정치는 맨날 신세만 지는 일이다. 첫 번째는 가족에게 신세를 집니다. 오늘 출판기념회 제가 하는데 출판기념회뿐만이 아니고 선거를 막 준비하면서부터 끝날 때까지 돈 없으면 제일 먼저 손 내미는 곳이 가족입니다. 가족한테 신세를 지는 일이 정치 1번입니다. 두 번째는 여기 저희 막 고등학교 선배님들도 계시고 동창들도 와 계시고 그런데 친구들하고 동창들에게 손을 내밀게 됩니다. 도와달라, 선거인단 모아달라, 대의원, 당원 가입해달라. 이게 다 아는 분에게 부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유권자에게 신세를 집니다. 표로. 근데 정작 당선되고 나면 그나마 한 50%는 신세 갚음을 합니다. 심정적으로. 나머지 50%는 신세 갚을 길이 없습니다. 근데 떨어지고 나면은 그마저도 신세 갚을 길도 없고 또 떨어진 사람은 자기가 좋아서 한 것이니까 그냥 자기가 감내하면 되는데 저를 도와줬던 사람은 저보다 훨씬 더 많은 상처를, 아픔을 갖게 됩니다. 그 아픔을 달래줄 길이 없습니다. 여기 와 계시는 우리 도 교수님, 해청 스님 지난번 저 선거 때 엄청 열심히 도와주셨습니다. 정말 누구를 견줄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떨어지고 나서 저보다 훨씬 더 많이 아프셨습니다. 근데 이제 수도자시니까 수도로서 아픈 마음을 달래셨겠지만 다른 주변에 있는 저를 도와줬던 사람들에게 갚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제가 누가 주변에서 정치한다 그러면 정치하지 말라고 하고 싶을 정도로 정치라는 게 어려운 길인데 그 어려운 정치판의 길을 36년 동안 걸어왔으니까 그런 대로 잘 살았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 36년의 길을 정치판에서 사셨고 그 전에 유년 시절은 또 더 멋지게 사시지 않았겠습니까? 고난이 없으면 빛이 없고 희망도 없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자기소개를 멋지게 해주셨는데요. 이제 우리가 성공을 하면 50%를 갚는다고 했잖아요. 50%라도 갚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주실 거죠? 네. 성함 때문에 생긴 그 별명이 책의
제목으로 나타났어요. 책 속에 저자님의 진심이 무엇이었는지 참 궁금해지는데요. 제가 이 고민하다가 보통 이제 정치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출판 기념하면 책 제목을 서대석의 서대석의 도전, 서대석의 희망, 뭐 이렇게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이 책의 제목을 무등산엔 서석대, 서구에는 서대석 이렇게 쓰게 된 게 제가 2012년도에 국회의원 경선을 준비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민주통합당의 후보로 거의 유력한 국회의원 당선을 거의 눈앞에 두고 있었을 때, 그때 선거운동을 할 때 제가 광주는 선거구가 어찌 보면 하나의 선거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구에서 나왔지만 광주는 한 선거구니까 토요일 일요일에는 주로 이제 무등산 올라가시는 산행하시는 분들에게 선거 운동을 하러 갑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날 문빈정사 앞에 가서 선거 운동을 하는데 한참 산행을 하시던 분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그렇게 선거 운동하면 안 된다. 자기가 팁을 하나 드리겠다 그러면서 광주에 있는 분들, 특히 이 무등산을 오르시는 분들은 전부 다 서석대까지 가려고 다 산에를 간다. 근데 보니까 당신 이름이 서석대고 비슷한 서대석이구만. 그러니까 선거운동은 그냥 무등산에는 서석대, 서구에는 서대석 그렇게 해라. 근데 그게 저한테는 엄청 이렇게 기가 막힌 이 슬로건을 공짜로 제가 얻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부터 그걸 자주 쓰게 됐는데, 그래서 구청에 있을 때도 제 명함 뒷면은 서석대 사진을 썼습니다. 그러면 타지에 가면 대부분이 이제 한번 물어봅니다. 이게 왜 서석대 사진이 있냐? 그러면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면 광주를 설명할 수도 있고, 또 광주의 무등산을 설명할 수도 있고, 곁들여서 서대석도 설명할 수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좋은 점이 있어서, 그래서 책 제목도 아예 그냥 무등산에는 서석대, 서구에는 서대석 이렇게 썼습니다. 근데 쓰고 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괜찮죠? 네. 야, 그런데 2012년도에 이렇게 이름을 우연하게 지어주신 그 시민을 혹시 만난 적이 있으세요? 못 만났습니다. 못 만났습니다. 네, 정말 무료로 받은 거예요. 제가 정말 꼭 뵙고 싶은데 아마 그분도 광주 분이시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분도 여전히 어디에선가 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저거 내가 지어준 건데 이렇게 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야, 그분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전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멋진 또 책 제목이 나왔어요. 근데 책 곳곳에 뭉클한 이야기는 분명히 있습니다만, 저는 그 장면 중에 하나가 투사해볼 시절, 그리고 앞서서 영상에도 나왔듯이 80kg 쌀가마니 배달 이야기였는데요. 자전거를 타고 가파른 돌고개를 넘으면서 입에서 단내가 날 정도로 힘들었던 그 시절, 아마 저자님께는 그 시절이 굉장히 지금에 버틸 수 있는 힘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떠세요? 예, 여기 마지막까지 이제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 사회적 삶을 살아가게 만들어줬던 우리 들불야학, 이게 형님들도 계시고 식구들이 계신데, 또 그렇게 한평생을 사회적 삶을 살기 시작하면서 한평생을 그래도 어렵지만 버티고 살 수 있도록 지켜주신 거는 저희 들불야학을 했던 형님들 중에서 7분이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저희는 이제 들불 7열사라고 부릅니다만은 그 7분의 형님들이 늘 혹시 저놈이 잘못된 길로 가면 해초리를 들지 않을까, 또 나중에 제가 잘못하다가 나중에 죽어가지고 만나면 또 왜 그렇게 살다 왔냐 이렇게 지천 들을까 봐서 늘 그런 걱정함, 그렇게 자기 스스로를 다스리면서 살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코 그게
80년 이후에 광주 시민들 모두가 그랬던 것처럼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그것이 힘들고 어렵고 그러니 내 삶이 왜 이럴까라고 스스로 한탄하거나 그러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별거 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별거 다 해봤죠. 뭐 자전거 타고 쌀 배달도 해봤고 다 해봤지만 그것이 나에게 주어진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뭐 기꺼이 감내할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죠. 나 혼자 이렇게 힘든 경험을 한 게 아니고 80년대 때는 우리 광주 시민 모두가 함께 걸어야 할 그런 척박한 길이었지만 모두가 마음을 모아서 이렇게 멋지게 살아왔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이제 좀 미래를 한번 그려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조금은 딱딱할 수 있는데 좀 재미있게 풀어서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래도 그리겠는데 네. 책이 아마 제가 출판 기념회 다니면서 책 여기에 와 계시는 분들도 많은 여러 군데 출판 기념회 다니실 겁니다. 그리고 책도 사가지고 오실 거고 다 보십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보신 분 계십니까?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저분 한 분밖에 안 계세요. 대부분은 출판 기념회에서 받은 책은 이렇게 목차 한번 추르륵 살펴보면 그나마 다행이고요. 그러면 다행입니다. 그 다음에 더 다행인 것은 뭐 서문 정도 한번 읽어보면 더 다행이고 대부분은 지금 비누리 봉지에 책이 들어있는데 이거 들고 가서 책 꺼내지도 않고 그대로 버립니다. 이게 한 70-80%는 그렇게 한다고 보면 맞습니다. 그나마 좀 관심이 있는 사람은 자기 집에 탁자에 올려놓고 라면 끓여서 라면 냄비 받침용으로 쓰다가 국물 좀 튀고 그러면 그때 버리는 거고 그 다음에 그나마 좀 더 저에 대한 관심 있는 사람은 뭐 화장실에 비치해놓고 생각날 때 한 대목씩 읽어보는 거 이게 대부분의 정치인들의 출판 기념회에서 받아갖고 온 책의 생애입니다. 그러니까 제 책이 아무리 잘 써져 있다 하더라도 잘 읽어보지 않습니다. 책을 쓰는 사람은 정말로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저도 이 책 쓸 때 어떻게 쓸까, 어떻게 써야지 이게 좀 한강 작가의 베스트셀러만큼 될까 뭐 이런 고민하면서 씁니다. 사실은 이 책을 쓸 때 제가 엄청 고민을 많이 했어요. 대부분이 그 서구의 청사진을 그릴까? 대부분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안 읽잖아요. 그래서 보면 책 첫 페이지 이렇게 열어보면은 그림도 들어있고 그림이라고 하는 어반 스케치도 들어있고 그래서 서구를 그리다, 뭐 서구에 살다, 서구를 걷고 싶은 길 이런 것들을 주제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서구가 앞으로 이렇게 변화할 거야, 변화해야 돼, 이렇게 변하게 만들 거야 라고 하는 것은 아주 적게 이렇게 책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좀 읽어보시면 재미있을 거라고 장담하고 또 하나는 제가 서구민들하고 어떻게 소통을 하겠습니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거가 떨어지고 나면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 두렵습니다. 겁이 납니다. 사람을 보면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데 만나면 저 사람 나를 안 찍었나? 이런 생각이 먼저 들게 되면서 미워하는 마음이 먼저 생깁니다. 그래서 사람 만나는 것이 두렵습니다. 그래서 소통이 잘 안 됩니다. 소통을 하는 방법을 찾다가 그러다가 그래도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SNS로 시도 들려드리고 왜 시를 들려드렸냐? 제가 구청에 있을 때 우리 구청 직원들에게 시를 들려드렸습니다. 제가 하고 싶어서 그랬던 건 아니고요. 코로나19가 와가지고 직원들을 직접 만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방송으로 청내 방송으로 월간 조회도 하고 조회할 때마다 마무리에 시를 들려드리고 또 특히 그 계기가 됐던 게 첫눈이 오는 날 정호승 선생의 첫눈이 오는 날 만나자라는 시를 들려드렸더니 직원들이 괜찮네, 재밌네 뭐 이랬던 기억이 나서 그래서 SNS로 시를 들려드리는 것으로 서구민들을 만나기 시작했고요. 그러다가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카톡으로 매일 천여 분에게 소식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이 책 안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처음에는 정치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를, 그 다음에는 서구의 18개 동의 역사에 대해서, 그 다음에는 서구에서 살면서 이것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 다음에는 서구는 이렇게 발전해 가야 된다라고 하는 짧은 청사진을 제시하면서, 이러면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월요일부터 거의 금요일까지 매일 빠지지 않고 하면서 93회를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게 이 책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남들은 저한테 그거 공개하면 안 되는데 왜 했냐, 그건 남들이, 다른 사람이 그거 자기 공약으로 갖다 쓰면 어쩌려고 그러냐. 갖다 써야죠. 좋은 것은. 좋은 공약이라면 서로 나눠 쓰는 것이 맞다. 자기 혼자 갖고 있으면 뭐합니까? 그 책을 보면 책에 어반 스케치도 들어있고 서구를 생각나게 하는, 서구에 살고 있는 여러 가지 나무와 사람과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고, 그런 서구를 이렇게 개발해 발전해 가야겠다라고 하는 청사진도 들어있고, 또 제일 마지막에는 제가 살아왔던 짧은 인생의 이야기도 있고, 또 그 중간에 민선 7기 때 이렇게 했다 자랑도 좀 있고, 그래서 책이 그런 대로 재미있기는 한데 그건 제 생각이고, 여기 와 계신 분들이나 오늘 책을 사가시는 분들은 아마 다 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래도 대목대목 읽어볼 만한 곳이 있으면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거다, 제가 기분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지금 그 말씀하실 때 앉아 계신 분들이 책에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래서 열심히 책을 이렇게 넘겨보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쉬는 동안 어반 스케치도 직접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 책도 그림을 직접 그리셨나요? 아니죠. 제가 그리려고 했어요. 사실은 제가 언젠가는 제가 2022년도에 선거가 끝나고 나서 다음에 다시 한번 선거를 준비한다면 정말 어반 스케치를 내가 직접 해가지고 내가 그래서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했었고, 아까 우리 여기 하모니카 하는 우리 친구도 와 계시는데, 내가 그때 가면 연주도 내가 한번 해야지 직접. 그래서 아까 축사하셨던 우리 양분함 의원이 색소폰을 잘 하셔서 저도 색소폰을 좀 해야겠다고 한 2년 했는데, 사실은 제가 오늘 색소폰 한번 하려고 그랬습니다. 하셔도 됐을 텐데. 하려고 했는데 누구한테 물어봤더니 색소폰은 최소한도 10년 정도는 해야, 그래야 색소폰 좀 한다고 이야기를 하지 2년 해갖고 색소폰 한다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 그래서 다음번에 제가 6월 4일 날 선거 끝나고 7월 1일 날 취임할 때는 색소폰이 안 되면 에어로폰으로 연주를 하겠습니다. 오, 박수 이럴 때 나와줘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연주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아셨죠? 네, 무슨 뜻인지 아시죠? 네, 요즘 굉장히 핫한 게 있어요. 전남 광주 특별시 통합이 지금 굉장히 핫하게 추진 중인데, 예산 30조 시대, 우리 서구가 조금 빛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조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바로 옆에 DJ 센터에서 광주 전남 통합 설명회 하고 있습니다. 네. 불과 한 달이 채 안 되게 이 통합이 이 물꼬가 터져가지고 거의 이 태풍처럼 몰아치고 있습니다. 아마도 대통령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고, 그러니까 이건 뭐 누가 거기에 이의 제기할 수도 없을 정도로 아마 통합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광주 전남 통합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거대 담론에 대해서는 제가 논할 바는 아니다 생각하고 있고요. 그것이 가지고 오는 우리 서구는, 광주 전남이 통합되면 우리 서구는 어쩌냐, 이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습니다. 광주 전남이 통합되면 첫 번째, 구청장은 역할이 커질 것 같습니까? 줄어들 것 같습니까? 구청장의 역할이 막강해집니다. 막강해진다는 이야기는, 잠깐 지금 특별법 처리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보통교부세를 직접 수령할 수 있는
권한이 구청장한테 생깁니다. 지금까지는 그러면 왜 안 됐냐? 지금까지는 구청장에는 중앙부처를 갈 일이 없었습니다. 구청장이 국회를 찾아가거나 뭐 재정경제부를 찾아가거나 그럴 일이 없었습니다. 교부세를 직접 수령할 수가 없어요. 구청장은 광주시장한테 잘 보여야 됩니다. 광주시장을 통해서 교부세를 확보할 수가 있어요. 광주시장이 안 하면은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청의 공무원들이나 구청장은 굳이 국회나 재정경제 중앙부처를 찾아갈 이유가 없었던 겁니다. 통합이 되면은 구청장은 직접 보통교부세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정부의 구청장은 행정의 달인이 필요하기도 하지만은 행정의 달인보다 더 필요한 것은 중앙정치력, 막강한 중앙정치력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교부 능력이 얼마만큼 있느냐에 따라서 구청장의 능력이 얼마만큼 있느냐에 따라서 교부세를 얼마만큼 많이 가져올 수 있느냐 이게 달려 있습니다. 서구는 그런 점에서 통합 광주 전남의 행정 수도가 서구인데 통합청사가 뭐 광주시청을 통합주청사로 쓰냐 안 쓰냐 그걸 떠나서 그리 안 해도 주청사를 광주시청을 안 써도 통합정부의 중심 도시는 광주 서구입니다. 교통의 중심지기도 하고 행정의 중심지기도 하고 경제의 중심지기도 하고 모든 것의 중심이 서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런 점에서 다른 4개의 구청장보다 서구청장이 훨씬 더 막강한 역할이 필요한 때가 왔다. 그 역할의 적임자는 행정과 정치의 통합의 리더십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그 누구냐? 서대석이다. 야, 아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더 발전하느냐, 그대로 머무르냐, 후퇴하느냐. 지금 이 통합의 시대에서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 아니었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소구민에게는 굉장히 오랜 수건 사업이 있죠. 광주공항 이전과 마륵동 탄약고 부지 활용에 대해서도 굉장히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를 하셨더라고요. 아마 소구민들이라면 관심도가 굉장히 높은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예, 역대 우리 안재풍 노인회장님도 계시는데 역대 서구에서 정치를 하는 사람치고 마륵동 탄약고 이전을 이야기 안 한 분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것이 국회의원이 됐든 뭐 시장님이 됐든 구청장이 됐든 뭐 해당 시의원이 됐든 간에 그랬다가 뭐 어느 시 2016년도에 거의 탄약고를 이전하는 것으로 이렇게 그 이전이 가시화됐다가 잠시 또 멈췄다가 또 올해 다시 또 이제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가시화해서 막 이전하려고 이제 예산도 50억 양분함 국회의원이 확보해가지고 막 이전하려고 하고 있는 찰나에 이것이 이제 통합이 된다고 그러니까 통합이 되면 또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저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중심이 돼서 타운홀 미팅 때부터 시작됐던 육자 협의체에서 공항을 옮긴다 합의하고 어디로 그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뭐 무안으로 갈지 다른 데로 갈지. 근데 그때도 무안에서 뭐 군수가 와서 사인도 하고 그랬으니까 무안으로 갈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이긴 한데 통합되면은 훨씬 더 그것이 가속도가 붙어서 이전하게 될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문제가 남죠. 아니 그래 공항 옮기면 광주공항을 무안으로 옮긴다면 그러면 그때 탄약고도 그때 같이 옮기지 또 공항으로 옮겼다가 또 그때 이전할 때 또 옮기고 그러면 이중으로 예산 낭비되는 거 아니냐. 2016년도에 그렇게 해가지고 중단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막 양분함 의원한테도 그러고 양분함 의원이 중앙에다가도 이야기하고 그렇게 할 겁니다. 그때 또 무안으로 옮기더라도 이번에는 제발 광주공항 이미 조성해 놓은 탄약고 부지로 탄약고를 옮겨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러면 탄약고 부지를 이전하고 나면 어떻게 쓸 거냐. 그거는 아마도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공항이 옮겨지고 나면 공항과 탄약고 부지가 함께 묶어서 개발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아까 뭐 나왔던 것처럼 광주시가 구상하고 있는 이제 광주 전남 통합시가 이제 구상을 함께 하게 될 텐데
뭐 스마트 시티로, 예전에는 뭐 휴먼 스마트 시티로 이렇게 개발하자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근데 전문가들의 의견은 탄약고는 기존 탄약고가 엄청 넓은 것 같지만은 실제 탄약고는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 한 30만 평 정도 되나요? 뭐 그렇게 정도 될 겁니다. 나머지 그보다 160 몇만 제곱미터 이거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입니다. 탄약고가 아닌 그 탄약고를 중심으로 둘러싸고 있는 그 땅인데 그 땅의 거의 80~90%는 다 민간 소유입니다. 그 민간 소유 어떻게 합니까? 국가가 그러면 우리는 이제 또 국가 보고 이제 그거 사가지고 광주 공원으로 아니면 광주가 쾌적한 공간으로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국가가 그럴 돈이 있을 것인지 그렇게 해줄 것인지 그것도 궁금하고 우리 서구로 보면 중앙공원 민간 특례 사업 할 때 그때 우리 중앙공원이 7.2% 개발했습니다. 전체 약 100만 평 중에서 100만 평인가? 100만 평인가? 그래서 7.2% 개발하고 나머지 92%를 공원으로 조성을 하고 있잖아요. 그때 7.2% 개발하는 업자들이 돈을 내서 중앙공원의 민간 사유지를 전부 다 매입해가지고 광주시에다가 기부 체납을 한 겁니다. 아마도 마르동 탄약고 부지나 광주공항도 그런 특별법을 만들어서 해결하지 않으면 해결 방법이 없을 겁니다. 그거 우리는 광주 통합정부는 광주시에게 그냥 사가지고 광주시에다 기부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할 건데 국가가 그렇게까지 특혜를 줄 것인지는 모르겠고 만약에 안 준다면은 아까 그런 특례법을 만들어서 개발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 다른 데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탄약고만큼은 원형 그대로 보존해서 광주 시민들의 쉼터의 공간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게 전문가들의 의견인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야, 너무 또 우리가 알고 싶은 내용을 구체적으로 아주 잘 얘기해 주시니까 집중도가 이렇게 높은 출판 기념회 토크 콘서트는 저 처음 봐요. 어머, 관객들의 수준이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아, 하나만 더 제가 이게 아주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 저자님께서 자부심을 느끼는 게 다 많지만 그 중에서도 이 통합 돌봄 이야기를 빼놓으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 통합 돌봄도 지금 현재 전남 광주 특별시 전체로 조금 모델을 제시해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제 생각은 그렇거든요. 어떠신가요, 저자님은? 사실은 통합 돌봄이라는 게 2019년도에 우리나라의 통합 돌봄 처음 이제 시범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영어로 말하면 커뮤니티 케어 뭐 이래가지고 전국에서 8개의 자치단체가 통합 돌봄 시범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광주에서 우리 서구가 시범 사업 자치구가 됐는데 그때 뭐 제가 잘해서 그랬던 건 아니고요. 서구가 그 전에 역대 청장님 시절부터 이 복지 정책에 대해서는 타 자치구가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잘해 왔습니다. 역대 정말 민선 초대부터 쭉 선배 구청장님들이 복지 분야에 있어서만큼은 다른 구가 감히 넘볼 수 없을 정도로 잘해 왔는데 거기에 제가 숟가락을 하나 얹어서 2019년도에 커뮤니티 케어, 통합 돌봄 사업 선도 사업의 시범 도시로 선정되면서 약 한 3년 정에 걸쳐서 그 통합 돌봄의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그랬다가 그게 이제 시범 사업이 끝나고 민선 8기로 넘어오면서 광주시가 서구가 하고 있는 통합 돌봄이 그런 대로 괜찮해. 그래서 지금 광주시장이 그것을 광주다움 통합 돌봄으로 약간 좀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민선 8기 때 광주시의 광주다움 통합 돌봄이 그런 대로 이렇게 잘 정착돼 가면서 이재명 정부가 이제 그것을 K 통합 돌봄으로 확대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재명 정부가 하고 있는 통합 돌봄의 그 단초는 2019년 서구가 열었다. 이렇게 뭐 제가 열었다기보다는 서구가 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서서 양분남 국회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서대석 저자는 굉장히 겸손하다고 하셨잖아요. 토크 중에 겸손이 그냥 넘칩니다. 본인이 열심히 읽어낸 이런 것도
나 혼자 한 게 아니고 함께했다. 서구민과 함께했다라는 말씀이 계속적으로 들려오니까 서구민과 함께하는 게 얼마나 든든하고 좋은지, 또 서구민과 함께해서 자부심을 느낀다는 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마무리를 해야 될 텐데요. 한 말씀 꼭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겠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를 드렸잖아요. 네. 제가 2018년도에 선거를 나오면서 제 아내에게 그랬습니다. 그동안에 여러 차례에 걸쳐서 선거 떨어지고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게 만들었는데 이번만큼은 내가 눈물을 흘리지 않게 하겠다. 나를 믿어라. 그래서 이제 2018년도에 당선이 됐습니다. 근데 2022년도에 또 눈물을 흘리게 만들어서 미안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늘 아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왜 하려고 그러냐, 그 어려운 길을. 그리고 정치라는 게 네가 좋아서 하는 거지만 나는 뭐냐, 맨 쓸데없이 그냥 가서 아쉬운 소리 해야 되고 미안하지도 않은데 미안하다고 하고 이렇게 하는 건 내 삶은 뭐냐, 뭐 이렇게 할 때마다 좀 미안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가야 할 길이 있으니까 제가 시로 답을 대신하겠습니다. 가지 않을 수 없던 길, 도종환. 가지 않을 수 없던 길은 없었다. 한 번쯤은 꼭 다시 걸어보고 길도 있었고, 이렇게 뭘 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이럴 때 박수 한 번만 주세요. 응원의 박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순간 떨리셨나 봐요. 자, 응원에 힘입어서 딱 중간에 생략하고 비지가 나오면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 길 때문에 내가 걷는 이 길 나서는 새벽이면 남 모르게 외롭고 돌아오는 길마다 말하지 않는 쓸쓸한 그늘 짙게 있지만 내가 가지 않을 수 있는 길은 없었다. 그 어떤 쓰라린 길도 내게 물어오지 않고 같이 온 길은 없었다. 그 길이 내 앞에 운명처럼 패여 있는 길이라면 더욱 가슴 아리고, 그것이 내 발길이 데려온 것이라면 발등을 찍고 싶을 때 있지만 내 앞에 있던 모든 길들이 나를 지나 지금 내 속에서 나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오늘 아침엔 안개 무더기로 내려 길을 뭉텅 자르더니 저녁엔 해초길 가득 나를 혼자 버려둔다. 오늘 또 가지 않을 수 없던 길, 오늘 또 가지 않을 수 없던 길. 네, 오늘 또 가지 않을 수 없던 길, 서구민과 함께 가야 될 것 같아요. 이것만 하면 이제 또 저 아내한테 또 폐를 끼치잖아요. 그래서 마무리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서대석의 때가 오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너의 때가 온다. 박노해. 너는 작은 솔씨 하나지만 내 안에는 아름드리 금강송이 들어있다. 너는 작은 도토리 아래지만 내 안에는 우람한 참나무가 들어있다. 너는 작은 보리 한 줌이지만 내 안에는 푸른 보리밭이 숨쉬고 있다. 너는 지금 작지만 너는 이미 크다. 너는 지금 모르지만 너의 때가 오고 있다. 서대석의 때가 오고 있다. 고맙습니다. 정말 너무나 멋지신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늦게까지 함께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잘하겠습니다. 네, 너는 지금 작지만 너는 이미 크다. 우리 서대석 저자의 진심이 느껴져서 제 몸에 소름이 돋고 있어요. 정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의 집중도 또한 얼마나 서대석 저자를 사랑하는지 느낄 수가 있어서 저는 오늘 이 출판 기념회는 정말 성공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진심과 서대석 저자의 진심이 지금
합쳐진 것 같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토크는 딱 정확하게 30분 했습니다. 1시간 30분 동안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신 많은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아쉬운 분들과 함께 로비에서 사인회 함께해도 되겠죠? 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무등산은 서석대, 서구에는 정말 진심과 또 따뜻한 마음과 또 뚝심과 또 함께하는 이 멋진 희망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제 저자와 함께 사인회 함께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금요일이지만 굉장히 푸근하고 따뜻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